이번 시간에는 과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그러면 6개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종래는 3단계로 그냥 조사, 그리고 치료 뭐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인테이크, 접수 단계에서 접수, 조사, 사정, 그리고 목표 설정 및 계약, 그리고 개입, 종료, 이렇게 6개 단계로 교재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4번째 단계는 사정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개입에다 포함시키는 교집합 부분이기 때문에 4번째 단계를 넣는 학자들도 있고 넣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 큰 틀만 보고 세부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인테이크라고 설명을 하는데, 접수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만약에 관계를, 자, 이게 자세히 적죠.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합니다. 문제를 확인했던 결과 해당 기관의 영역의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관련 있는 기관에 소개를 해주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의뢰라고 합니다. 관련 기관에 소개를 해주는 것을 의뢰라고 하고, 문제를 확인했던 결과 우리의 영역이라면, 본 기관의 영역이라면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구조와 본 상담의 본질은 뭐고, 목적은 뭐고, 그리고 절차는 어떤 절차, 방법은 어떤 방법,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지만, 문제 확인의 결과 해당 문제가 아니라면 관련 있는 기관에 소개를 해준 의뢰의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조사, 이게 스터디라고 하는데, 조사는 자료 수집이죠. 자료 수집의 과정을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그에 비해서 사정, 어세스먼트는,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와는 달리 진단뿐만 아니라, 종래는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점만을 찾아내는 것은 진단이에요. 진단뿐만 아니라 강점, 자원, 가능성까지도 파악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이 사정이 되겠습니다. 종래는 어세스먼트라는 사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디아그노시스에서 진단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거기에는 문제점만을 찾아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제점도 찾지만 어떤 치료의 대상이 무엇인가도 확인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원이나 또는 강점이나 또는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세부적인 내용은 또 구분해 보기로 하고, 다음에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와 이를 통해서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 결과, 문제점은 이거고
강점은 이거고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개입 전략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개입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는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종래는 어떤 치료. 종래는 치료라고 그랬죠. 그러나 치료도 하면서 이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조의 비중을 더 높여서 부르는 것을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와 또 동시에 원조 과정을 넣는 것을 이렇게 개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종료는 종료는 평가. 피드백 이런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8개 단계가 있는데 인테이크, 다음에 조사, 사정, 그리고 목표 설정 및 계약 설정, 그리고 개입, 그리고 종료, 이렇게 6개 단계로 교재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인테이크, 접수를 집어넣습니다. 접수. 자, 접수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에 찾아왔을 때 사회복지사가 그의 문제를 확인하여 기관의 정책이나 서비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초기 과정이다. 거기에 주요 활동을 보시면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그리고 원조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아니면 만남, 문제 확인, 그 결과 번호는 5번으로 있지만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면 해당 기관에 소개를 하는 의뢰. 그래서 번호는 5번이지만은 2번 뒤에 문제 확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하든 의뢰를 하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관계 형성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다음에 조사입니다. 스터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라고 하는데 사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단계를 조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원으로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뭐니 해도 클라이언트 본인일 겁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본인이 아닌 것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클라이언트 이외의 것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면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양해를 받거나 이해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두 번째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정. 사정은 종래는 진단, 디아그노시스라고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진단과 사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에서는 문제점을 찾아내므로써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접근하는 건데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입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사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문제점이나 치료 대상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이나 또는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또 클라이언트 본인 내면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그래서 개입 전략을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정이란 조사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 종합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여 이것을 개입을 위한 계획으로 연결시키는 개입 전략 수립 단계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사정. 그래서 진단과 사정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진단과 사정 구별해 주시면 되는데 전통적 의료 모델 입장에서는 어쩌면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끌어한 전통적인 의료 모델에서는 진단이라고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을 같이 평가해서 어떤 개발 성장을 돕는 데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진단이란 말 대신에 사정이란 말을 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번의 차이점. 진단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측면만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이제는 환경적 측면도 같이 그래서 변화의 대상을 클라이언트만 국한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적 측면의 변화까지를 같이 도모하는 것은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 모델과는 달리 클라이언트를 치료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성장 가능성의 존재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또 클라이언트를 병적, 부정적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 해결력을 가진 능동적 존재로 본다는 것도 보시고, 또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세스먼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별도로 이 아세스먼트를 꼭 여러분들이 같이 진단뿐만 아니라 강점 자원 가능성 확인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강점 자원, 또 그런가 하면 내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적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그 부분까지 변화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이것은 사정이라고 합니다.